올라 반갑습니다. 자, 게임 좋아하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주변 기기가 있죠. 그중 FPS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장비 바로 헤드셋입니다. 자, 사플의 중요성은 이제 FPS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좋은 헤드셋, 좀 더 제대로 된 헤드셋을 찾으실 텐데 사플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이왕이면 게임 사운드의 몰입감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을 찾다 보면 그렇죠, 점점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게이밍 주변기기 전문 브랜드인 스틸 시리즈에서 이번에 제대로 사고를 친 제품을 내놨습니다. 자, 바로 게이밍 헤드셋에서 처음 보는 가격대 무려 90만 원대의 제품을 출시했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엔드에 미쳐있는 저도 놀라버린 가격대의 제품 스틸 시리즈 아크틱스 노바 엘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이밍 헤드셋에서 90만 원대 제품을 볼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나오면 꼭 살펴보는 저지만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스를 열어보면 헤드셋이 있고 우측으로 부속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과 이런 부속품을 함께 보관 및 휴대하기 위한 파우치가 제공되는데요. 제가 지금껏 봐왔던 게이밍 헤드셋의 이 번들 파우치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감도 좋고 촉감도 좋은데 또 파우치를 보면 그쵸, 이게 또 비싼 헤드셋이다라는 느낌이 또 듭니다. 자, 먼저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은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자, 살펴본 입장에서 그림이라든지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튼 제품이 지원하는 기능이 많다 보니 매뉴얼은 꼭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이 굉장히 많은데 USB A to C 케이블이 3개, 그리고 3.5mm 오디오 케이블이 1개 있습니다. 자, 케이블이 많은 이유는 제가 뒤에 따로 설명드릴 텐데 헤드셋과 함께 제공되는 이 녀석입니다. 이 게임 허브가 USB 연결을 총 3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셋에서 3.5mm 오디오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도 지원하지만 또 게임 허브에서도 3.5mm 오디오 단자를 통해서 사운드 인, 아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 이 소스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에 사용할 수 있는 팝필터와 여분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임 허브가 있습니다. 자, 게임 허브라고 하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려서 헤드셋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앰프 쪽보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쪽의 역할을 하는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무선 헤드셋의 리시버 및 또 배터리 충전기 역할도 겸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품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틸 시리즈의 게이밍 헤드셋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전반적인 디자인은 그쵸, 꽤 익숙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품의 마감이라든지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격 생각하면 당연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야 되겠죠. 자, 헤드셋을 사용하면서 내구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들은 냉간 아변 스틸이라든지 다이캐스트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온이 쪽은 스위브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관에도 유용하고 사용 시 좀 더 밀착된 착용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상단 헤드밴드 쪽은 비건 가죽을 사용을 했고 디자인적으로 이제 내부에 밴드가 하나 더 있는 이중 밴드 방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스트랩처럼 되어 있는데 만져보면 이 쿠션감이 있어요. 자, 사실 이 방식이 머리가 작은 분들한테는 좀 착용감에서 유리한 편이긴 한데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한테는 호불호가 좀 있는 방식이라서 요거는 아무래도 좀 취향을 탈 것 같습니다. 자, 좌우 이어 쿠션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쿠션감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가죽 마감은 아무래도 이제 호불호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그 답답한 가죽 마감의 이어 쿠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 시 피로감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럼 조작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으로 무한 휠 방식의 볼륨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버튼이 있어요.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2유닛 하단부에 3.5mm 오디오 단자가 있고, 아마 이쯤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무선 헤드셋인데 USB 포트는 왜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좌측 2유닛의 사이드 커버를 열어보면 안쪽으로 USB 포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이 포트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 이 USB 포트, 그러니까 USB 케이블을 여기다 연결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트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실 사용상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쿠션은 정말 쉽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허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게임 허브입니다. 전면에 OLED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고요. 전면 하단으로 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지원하는 커다란 휠이 우측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측 사이드를 보면 마치 메모리 리더기처럼 이 배터리를 넣어서 충전할 수 있는 슬롯이 있는데요. 자, 제품 후면부를 보면 3개의 USB 입력 단자가 있고 3.5mm 오디오 인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자, 보통 무선 게이밍 헤드셋 아니죠. 어쨌든 뭐 유선이든 무선이든 게이밍 헤드셋을 구입하시면 PC에만 연결해서 사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PC 플랫폼만 고집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콘솔이라든지 모바일 등 여러 제품에 연결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실 텐데, 이 모델은 게임 허브를 통해서 제품의 사용성을 극한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자그마한 그 무선 리시버가 아닌 이 게임 허브 자체가 리시버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음질 무선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 96K 24비트 오디오 포맷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의 경우는 LC3 플러스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짧은 지연 시간과 고음질을 지원합니다. 자, 어쨌든 무선 그리고 고음질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는 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게임 허브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아마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용 프로그램 사용에는 호불호가 늘 있었으니까요. 특히 스틸 시리즈의 게임 헤드셋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제품이 가진 성능을 200% 그 이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프로그램, 그중 소나 사용이 거의 필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지만 아크틱스 노바 엘리트는 소나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좀 더 제품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나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게임 허브만으로도 충분히 제품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게임 허브에서 다양한 제품 설정 및 기능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의 배터리 잔량 및 충전 중인 배터리 상태, 그리고 출력되는 사운드의 강도 및 음량 등 제품 사용 시 필요한 정보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작해야 하는 부분들이 게임 허브에서 단독적으로 지원되는 점에서 실제 써봐야 느낄 수가 있지만 사용성 측면에서 기존 스틸 시리즈 헤드셋 사용하셨던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 소나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야, 이거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 제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허브의 특징 중 하나, 배터리 충전기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크틱스 노바 엘리트는 배터리 교체를 지원합니다. 즉 무선 제품이지만 배터리 교체를 통해서 사용 시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측 2유닛 쪽 사이드 커버를 벗게 되면 배터리가 보일 겁니다. 이 배터리를 교체하면 바로 제품이 켜지면서 사용 환경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배터리 하나당 3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2개를 핫스왑하는 방식으로 총 60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하나는 계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결국 무한 전원 방식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헤드셋은 그렇죠. 결국은 성능이겠죠. 자, 그 성능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게이밍 헤드셋은 마이크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음질 좋고 다 좋아도 마이크 성능이 구리면 보이스 채팅할 때 상대방은 저 녀석 헤드셋 대체 뭘 쓰길래 저렇게 구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 모델은 두 가지 종류의 마이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빼낼 수가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납할 수 있는 붐 마이크가 있고요. 자, 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붐 마이크를 수납했을 때 쓸 수 있는 또 다른 마이크가 있습니다. 우측 이어 유닛 보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데 이어 마이크, 본 이어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이어 마이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블루투스 헤드폰에 있는 빔포밍 마이크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아크틱스 노바 엘리트의 붐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퀄라이저는 플랫으로 잡아놨고요. 뭐 다른 마이크 이퀄라이저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인 마이크의 성능을 살펴봐야 되니까 플랫을 잡아놓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붐 마이크를 수납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이어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있을 건데요. 이어 마이크로 녹음되는 것과 아까 붐 마이크로 녹음되는 것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성능, 물론 이제 뭐 방금 보셨던 거, 들으셨던 거를 듣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일 겁니다. 어차피 소리는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마이크가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 내 취향이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는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제 느낌, 제가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 말씀드리자면 마이크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아크틱스 노바 엘리트 마이크, 특히 붐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붐 마이크 녹음 성능을 확인한 것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배경음으로 지금 제 주변에 약간 PC방에서 들려올 법한 어떤 PC방 소음을 배경으로 좀 굉장히 시끄럽게 깔아놓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틸 시리즈의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지금 마이크, 현재 녹음되고 있는 마이크는 소나 쪽을 통해서 녹음된 그건 아닙니다. 지금 소나를 활용하지 않고 현재 녹음된 건 순수하게 아크틱스 노바 엘리트의 마이크, 소나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소음 제어 부분, 그러니까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붐 마이크 쪽은 지금 끈 상태입니다. 붐 마이크 쪽에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현재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단계로 쓸 수가 있는데 낮음, 중간, 높음이 있습니다. 낮음 상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붐 마이크의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낮음 단계로 지금 녹음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끈 상태와 지금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낮음 상태로 이제 이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단계 중간 단계로 바꿔볼 건데요.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중간 단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껐을 때, 그리고 낮은 상태, 그리고 지금 중간 상태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높음 단계로 바꿨습니다. 끈 상태, 낮음 상태, 중간 상태, 그리고 지금 높음 상태에서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배경음으로 시끄럽게 이렇게 배경음을 이렇게 좀 잡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얼마나 깔끔하게 목소리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한 상태니까 요랬을 때 어떻게 목소리가 많이 바뀌지 않고 많이 일그러지지 않고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을 껐습니다. 자,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고 인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동일합니다. 아까 붐 마이크 때와 동일하게 주변에 PC방에서 들려올 것 같은 그런 소음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PC방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오는 상황인데 이어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얼마나 목소리를 또렷하게 담을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어 마이크 쪽에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은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크틱스 노바 엘리트 같은 경우는 붐 마이크, 이어 마이크를 개별적으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이어 마이크의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은
꺼놓은 상태입니다.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때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 마이크의 노이즈 캔슬링을 낮음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 마이크 쪽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을 낮음 단계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아까 완전 꺼놓은 상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중간 단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세팅인데 지금 그 베이스 세팅인 중간 단계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어 마이크의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중간 단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이 꺼져 있는 것과 낮은 단계로 적용된 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어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은 중간 단계입니다. 자, 이어 마이크의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단계를 높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높은 단계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을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리가 어느 정도로 들어오고 제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어 마이크의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단계를 끄기로 바꿨습니다. 좀 전에 낮음, 중간, 높음으로 바꿔가면서 목소리를 들려드렸었죠. 이제 꺼진 상태니까 꺼졌을 때 외부 소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제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 이상입니다. 그동안 사용해본 게이밍 헤드셋 중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소나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보드, 그러니까 제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건데요. 이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은 게이밍 헤드셋 기준 역대급입니다. 자, 이제 사운드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의 사운드를 들어보면 제 기준에서는 게이밍 헤드셋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블루투스 헤드폰처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충분히 그렇게 쓰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음질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게이밍 쪽으로 가면 사플에서 중요한 이 음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플 쪽에서도 소리가 묻혀서 먹먹한 어떤 그런 느낌이 없고 깔끔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 사운드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거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살짝 볼륨을 이제 높여서 들어보시면 지금 바이너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이제 팬소음. 네. 저는 아직도 이제 에어컨을 틀고 있거든요. 여기는 좀 조명 때문에 좀 덥고 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야 됩니다. 에어컨 소음하고 지금 아침에 새소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이런 소리. 제품의 차음력이 좋기 때문에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씌워보면 꽤 많이 소리가 줄어들었죠. 기본적인 차음력도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게 되면요,
ANC. 녹음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테스트 해봤으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상당히 조용할 겁니다. 노이즈 캔슬 꺼볼게요. Noise control off. 그 다음에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켜볼게요. Transparency. 열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통해서 들어가는 제 목소리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좀 세게 가볼게요. 틀겠습니다. 자, 공사장 소리입니다. 자, 가장 확실하겠죠? 테스트 해볼게요. 패시브 노이즈 캔슬입니다. 차음력이 괜찮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을 켜보겠습니다. ANC. 꺼볼게요. Noise control off. 킬게요. ANC. PC방입니다. PC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노이즈 캔슬 켜볼게요. ANC. 끄겠습니다. Noise control off.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이밍 주변 기기에는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인 편이에요. 게임에 있어서 피지컬만큼 중요한 건 없겠지만 정말 좋은 게이밍 기어는요, 이 부족한 피지컬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저는 사운드 쪽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까지 제가 살펴봤던 게이밍 헤드셋 중에 오늘 살펴본 스틸 시리즈 아크틱스 노바 엘리트는요, 모든 부분에서 최상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게이밍 헤드셋에서 현 시점 정점을 찍어보고 싶다, 그 정점의 맛을 보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뭐 고민하지 말고 이 모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아쉬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블랙 컬러를 지금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모델은 블랙, 세이지 골드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만약 손에 유분기가 좀 있어서 지문이라든지 혹은 뭐 제품이 얼룩지는 게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세이지 골드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머리가 큰 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투모 기준 60호 사이즈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늘 은근 머리가 좀 커요. 그런 저한테 이 모델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이렇게 딱 쓰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장시간 사용하면 좀 피로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딱 맞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좀 피로도 부분에서 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꽉 이렇게 딱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사이즈로 인한 피로도는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제품이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게이밍 헤드셋 그런 어떤 성능적인 부분, 그 부분은 거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가격이 남았죠. 아까 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격을 감안해 보면 소비층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한데 결국 하이엔드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뭐 쳐다볼 제품이 아닐까 싶고 그런 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될 뭐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충분히 제품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를 보고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스였습니다. 홍문아스 고맙습니다.